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KYC 검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KYC 검증 건수가 한 번씩 대량으로 풀렸다가 또 반나절이 지나면 다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반복이 되곤 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파이 브라우저의 KYC를 켜놓고 좀 더 지켜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약 20건이 넘는 KYC 검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보다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검증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파이 브라우저 KYC에 접속을 하셔서 검증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영상 제작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 시킨 시점에는 이미 KYC 검증량이 대폭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2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KYC 관련 여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코어팀의 타임라인대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12월에 검증자 평판도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요. 그 평판도가 높은 검증자들에게 고착되었던 KYC 신청서들을 재배포하여 재심사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검증받을 KYC 신청서들은 전체 고착된 신청서들의 약 66%에 해당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2월경과 아니면 내년 1월경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 KYC 통과 소식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이챗에 업데이트 되었던 이 파이코어 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KYC 차단 해제 팁 2번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직역을 해드리자면요. 아이디 제출 국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적인 KYC 신청 차단은 파이오니어가 자신의 아이디 국가와 관련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신분증을 실수로 제출한 경우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검토 프로세스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 국가가 신청서에 입력한 국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KYC 검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 틀려서 KYC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앱을 등록을 하실 때 한국 국적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현재 여러분이 미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당연히 한국 아이디로 KYC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명이나 KYC를 진행한 아이디 종류 등등은 틀리지 않도록 KYC를 진행하시기 전에 한번 꼭 KYC 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의 리뷰를 하신 다음에 파이 KYC를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KYC 차단 해제 팁 2번이고요. 15일 전에도 KYC 차단 해제 팁 1번이 리마인딩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읽어드리자면요. 개척자들은 KYC 인증 과정에서 생년월일이나 신분증 만료일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신분증과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기본적인 부분에서 잦은 실수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청서가 지연이 되었다,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KYC 차단 해제 팁들이 코어팀의 공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신규 가입자분들이 있다면 KYC를 조만간 신청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이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 또 재신청 기회가 오실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와 어제 파이앱 접속이 힘들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어팀의 서버 관리로 인해서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어팀에서는 백엔드 유지 관리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중단이 발생해서 파이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를 새롭고 고급 서버로 중요하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 발생된 문제이고요. 이 마이그레이션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몇 주 동안 지속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의 기술 설계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마이그레이션 중에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중단이 다시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코어팀에서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여러 해외 국내 모더님들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 얘기가 사실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앱에 가끔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이유로 잠시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잠시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해커톤 수상 앱인 익스플로어 파이가 최근 구글 스토어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자주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데이터까지 분석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앱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그 전에 파이도어 앱으로 가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업데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고요. 조만간 390만 개의 지갑을 돌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1일 연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될 수만 있다면 이번 달 안에 400만 개의 파이 지갑 마이그레이션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에 파이 코인이 충분히 할당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현재 밸런스가 약 4,500만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갑 하나당 약 600파이를 평균적으로 소모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앞으로 약 7만 5천 개의 지갑밖에 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GBT 지갑에서는 조만간 GBQQ 지갑에서 좀 더 많은 파이 코인을 충전받을 수 있어야 빠른 시간 안에 400만 개 지갑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체킹이 필요하겠습니다.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파이코인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GBT 지갑에서는 쉼없이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처럼 KYC 검증량이 급증하고 또 고착된 KYC 신청서가 또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에 체킹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도 앱에서 자주 접속을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파이도 앱이 이런 업데이트 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자주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또 하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바로 익스플로어 파이 앱이 되겠습니다. 이 익스플로어 파이 앱은 2023년 해커톤 수상 앱이기도 했었고요.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익스플로어 파이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최근에 구글 스토어에 새로운 버전의 익스플로어 파이가 등록이 되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시면 첫 화면에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구글 스토어에 가서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으라는 얘기고요. 이 앱 스토어에도 조만간 출시 계획이다. 이런 메시지 창인데 그냥 이 메시지를 무시하실 거면 이 창을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닫기 버튼을 눌러야 이 창을 무시하고 그냥 파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익스플로어 파이 기능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대충적인 데이터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글 스토어에 있는 익스플로어 파이 새로 업데이트된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UI가 기존의 것과 좀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더 많이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적힌 수치들을 설명을 잠시 해드리자면요. 가장 위에서부터 파이코인이 앞으로 사용 가능한 이 최대 총량을 얘기를 하는데 약 970억 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이코인의 양은 약 25억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계정수는 약 389만 개 정도로 측정이 되고 또 그중 실제 파이오니어의 수는 좀 더 적은 387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계정에도 예를 들어 파이코팀 관련 지갑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DF 관련 지갑이나 여러 기능성 지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클레임된 파이코인의 수가 약 4억 3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클레임이 된 파이라는 건 락업이 풀린 파이코인들이 바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파이 지갑 소유자가 지갑에 다시 접속을 해서 그 파이코인을 클레임을 해줘야 그때서야 진짜 유통이 된 파이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양이 실제로는 4억 3천만 개 정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파이도어에 나오는 언락된 파이코인 수치의 8억 5천만 개의 양보다 훨씬 적은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파이도어의 수치가 잘못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언락의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파이코어 팀의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와 파이도어는 언락의 기준을 클레임과는 상관없이 락업 기간이 끝나면 언락이 된 파이코인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이 익스플로어 파이 같은 경우는 언락이 되고 나서 클레임까지 해주어야 언락된 코인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클레임이 가능한 파이는 약 4억 2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클레임이 되지 않은 양은 약 9,200만 파이코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이도어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파이코인 양이 언락이 된 파이코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중 파란색은 클레임까지 된 파이코인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녹색은 언락은 되었지만 클레임은 되지 않은 파이코인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이 녹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거나 녹색 부분, 즉 클레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클레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전에
이 녹색 부분이 약 9,200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총 락업의 양은 21억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도어뿐만이 아니고 공식 파이 익스플로어에 있는 약 17억 개의 락업량보다 약 4억 개가 더 많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레임되지 않은 약 4억 개의 파이 코인은 그냥 락업된 코인으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리가 P2P 거래를 하고 사용이 바로 가능한 이 파이코인의 실제 양은 몇 개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도어를 통하면 약 8억 5천만 개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자면 클레임까지 되어서 사용이 가능한, 즉 활성화가 된 파이코인의 양은 익스플로 파이에 나온 것처럼 약 4억 3천만 개의 유통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의 특별한 기능들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곳에서 또 독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지갑의 이 락검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가장 위에 이 검색창에 파이 지갑 주소를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갑 주소를 붙여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그 지갑의 밸런스와 마지막 거래가 된 기록, 트랜잭션 등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기존의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로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갑에 실제 락업된 코인 양을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 30초나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 락업량의 수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시면 그 락업이 풀리는 시간까지도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본인 지갑에 있는 코인의 락업량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지만 타인의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 락업량이나 그 락업이 풀리는 시간은 확인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는 원래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다 확인이 원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다운받고 가공을 해서 계산을 해서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익스플로어 파이 앱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블록체인은 정말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더 많은 이런 추적 프로그램 또는 온체인 데이터를 계산하고 서치할 수 있는 D앱들이 개발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온체인 분석 앱들을 알아놓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앱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몇 가지 업데이트 소식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